네, 어제 경기 승리를 거두고 오늘은 이제 그라운드 사정으로 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경기가 취소가 됐고 선수들은 훈련을 가볍게 소화를 한 다음에 이제 고척돔 원정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또 월요일, 화요일에는 비 여부와 상관없이 돔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야구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어제 제가 경기를 종합적으로 리뷰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 그리고 더 설명이 필요한 장면들을 제가 모아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정말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장면은 홍창기, 박혜민 연속 볼넷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1회에 사실은 선두타자로 홍창기 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박혜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1회 초 공격이었는데 홍창기 선수가 이제 카운트가 밀렸어요. 5투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을 커트해내고 소영준이 던지는 포크볼과 커브를 커트를 해내면서 풀카운트까지 가고 볼넷까지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역시 홍창기가 연습경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존이 넓어지든 좁아지든 완벽한 출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컨택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초반부터 투수의 힘을 빼게 만드는 풀카운트 8구째 볼넷 출루가 있었고요. 이제 루상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박혜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박혜민 선수는 이제 3볼로 시작을 합니다. 박혜민 선수도 지난해 이제 삼성에서 보여준 모습은 출루율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 본인도 이제 2020년에 2군에 한번 갔다 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타격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기본부터 다시 출루에 중점을 두고 리드오프로서 뭔가 루상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이제 박혜민 선수가 앞타자인 홍창기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 또 소영준 선수가 박혜민 선수를 상대할 때 초구부터 계속 볼을 던지니까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풀카운트까지 가긴 했지만 바로 이제 6구째 또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두 개의 이제 4사구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사 1, 2루에 찬스가 만들어졌고 후속 타자의 또 범타가 나오면서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1, 2번 타자가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야 3, 4, 5번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더라도 그래도 야구는 확률의 스포츠니까 이 확률이란 게 결과적으로 많이 이제 표본을 좀 만들어야 맞을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창기 선수와 박혜민 선수의 이 시너지 효과가 지난 경기에서는 나왔는데 이제 중심 타선이 컨디션 끌어올려서 해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더 좋은 찬스가 올수록 뒤에 들어서는 김현수, 최은성, 루이즈 3명의 타자 중에 한 명만 일단은 최소한의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만이라도 어떻게 타격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앞에 두 타자가 출루가 안 되면 이사의 주자 없는 상황에서 클린업 트리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클린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앞타자 출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홍창기와 박혜민 계속해서 출루로 좀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류지영 감독도 이제 박혜민 선수의 이번 기용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홍창기가 나가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홍창기가 못 나갈 때는 홍창기가 이제 출루율이 지난해 4할 5푼 6리였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출루 못할 확률이 50%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혜민이 홍창기가 못 나갔을 때는 제2의 또 하나의 리드오프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의 이번 배치를 홍창기 뒤에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박혜민 선수가 홍창기가 못 나갔을 때 출루할 수 있는 역할까지 그리고 박혜민이 홍창기가 못 나갔을 때 출루를 하면 또 도루로 단타나 볼넷으로 나갔을 때는 2루에 가면서 또 다른 득점권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계속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경기 취소가 됐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박혜민 선수가 1번으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타순 조합 개막까지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손주영 선수가 강백호 선수를 상대로 위기를 탈출한 장면입니다. 조용호 선수가 또 LG전 상당히 강하잖아요. 밀어쳐서 안타를 치고 나갔고 또 박경수 선수는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손주영 선수에게도 소영준 선수와 똑같이 무사 1, 2의 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주영 선수가 다음 타자인 이 강백호 선수를 3구 3진으로 잡아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이제 마지막 패스트볼은
바깥쪽에 기가 막힌 공으로 이제 강백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확실히 손주영 선수도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걸 체감을 했다고 하고, 또 유강남 선수가 프레이밍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보더라인 쪽에 공을 편하게 던지면 유강남 선수가 또 알아서 스트라이크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수에게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손주영 선수가 이제 경기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4개의 탈삼진공 모두가 패스트볼이었는데 패스트볼 회전이 좋은 편이고, 올해는 이제 이 RPM 분당 회전수가 2,500 정도 나와서 유강남 선수가 이제 패스트볼을 결정구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손주영 선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구를 잡기 위해서 낮은 쪽의 공을 던지기 위해서 굉장히 또 애를 먹고 볼넷을 주고 실점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피칭 디자인을 새로 설정하면서 하이 패스트볼을 활용하고 또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이 손주영의 피칭이 계속해서 LG 트윈스가 5선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류지영 감독은 코로나나 이제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6선발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임준영 선수와 함께 손주영 선수가 좀 유력하게 선발 자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계속해서 호투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삼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함덕주 선수가 만들어낸 2개의 삼진입니다. 7회에 이제 선두 타자로 김병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른손 타자고, 또 함덕주 선수가 좌투수지만 체인지업을 던지기 때문에 우타자를 상대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계속 패스트볼을 던지다가 마지막 5구째에서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함덕주가 돌아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 이제 이닝 끝날 때쯤 문상철을 상대합니다. 또 하나의 우타자고 힘이 있는 타자인데 여기서는 커버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함덕주 선수가 이제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건 상대팀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상철도 머리에 이제 체인지업을 그리고 들어왔는데, 초구 2구에 커브가 들어오니까 헛스윙 하나, 파울 하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카운트가 불리해졌고, 함덕주 선수가 이제 팔꿈치 뼈조각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패스트볼 구속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140대 초반에 두산 시절 자랑하던 140대 초반에 패스트볼을 던졌는데, 이 공으로 파울을 하나 더 만들어낸 이후에 바로 삼진을 잡는 피치 디자인을 처음에 이제 타자들이 상대할 때에는 체인지업, 주무기를 가져가다가 마지막에 상대할 때는 커브를 섞으면서 타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덕주 선수의 피칭이었고, 함덕주 선수가 이제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좀 나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패스트볼이 빨라졌기 때문에 힘 대 힘으로 상대를 하면서, 또 함덕주가 슬라이더도 던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 130대 후반의 패스트볼이었던 함덕주가 아니라 두산 시절처럼 140대 초중반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함덕주기 때문에 이 모습 아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좋은 피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지영 감독도 함덕주 선수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연습 경기 때도 몸에 이상은 없었지만 좀 천천히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첫 실전은 고우석 선수와 함께 시범 경기 이후로 미뤘고, 불펜 피칭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투구 내용은 타자를 세워놓고 던지는 첫 실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컸던 것 같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함덕주 선수가 과연 또 지난해 부진을 딛고 부상을 이겨내고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디 기사에서도 영상에서도 볼 수 없는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을 통해서만 최초 공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우석 선수가 새로운 구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리뷰에서도 제가 슬라이더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우석 선수가 워낙 슬라이더를 컵 페스트볼 같이 빠른 슬라이더, 그리고 각이 크게 만들면서 좀 구속을 줄이는 슬라이더, 두 종류의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내부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이 홍현빈 상대로 1, 2, 3구 던진 볼이 슬라이더로 판명이 됐지만 사실 이 공은 싱킹 패스트볼, 즉 이 투심성의 공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다시 보고 무브먼트나 지난해 컵 패스트볼과도 비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싱킹 패스트볼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알아본 결과 고우석 선수가 지난해부터 싱킹 패스트볼을 연습을 했고 올 시즌부터 이제 실전에서
새롭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 자체가 잘 들어간 것 같고, 고우석 선수가 지난해 사실은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조금 높고 기록이 안 좋았는데 POPS도 0.711이 됐습니다. 우타자 상대로는 0.62하여서 좌타자 상대 기록이 좀 좋지 않았는데, 좌타자 상대로 이렇게 이 싱킹 패스트볼, 이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이 떨어지는 공을 던진다면 분명히 고우석 선수가 지난해 좀 아쉬웠던 점을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공 던질 때 여러분들이 이 공은 싱킹 패스트볼이구나 라고 저도 소개를 해드리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고우석 선수가 올해 갑자기 왜 잘 던지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볼을 구사를 했고요. 싱킹 패스트볼의 장착으로 올해 좀 달라진 진화된 고우석 재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취소가 됐는데, 경기를 했더라면 요 라인업으로 나왔을 거라고 윤세호 기자님 트위터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박혜민이 오늘 선두타자 중견수로 나왔고, 이제 2번에 송찬희 선수가 새롭게 2루수로 들어가고, 3번에 김현수, 4번에 최은성, 5번에 루이즈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장타를 하나 친 이재원 선수가 또 선발 우익수로 6번 타자로 출전을 했고, 오지환, 또 포수에 있는 허두한 선수, 그리고 9번에 문보경 선수까지 해서 오늘 라인업은 주전과 백업 멤버가 좀 섞인 라인업이었는데 취소가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선발 투수는 이민호였고요. 이제 내일 키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선발 투수는 아담 플로코입니다. 플로코 뒤에 이제 오늘 선발이었던 이민호 선수도 공을 던진다고 하고, KC 켈리의 실전 등판은 고척 원정이 끝난 이후에 아마 삼성전이나 NC전에 발목 상태가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척 원정 이후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N 스포츠를 통해서 만나보시고, 또 경기가 끝난 후에는 양사장의 트윈스볼 리뷰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범경기 기간 선수들이 컨디션을 잘 끌어올려서 개막까지 준비를 잘해서 올해는 초반부터 좀 많이 이기고 여러분들 야구 보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KT전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